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그걸 100%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사람이 아니고 신이겠죠. 그래서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치아를 살릴 수는 없고 최대한 더 많이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사실인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 치근 파절이라고 제가 누누이 많은 케이스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못지않게 해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치주 질환 때문에 임플란트로 가셔야 되는 경우는 과감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치주 질환은 결국에는 신경치료를 하든 통증 조절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임플란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심각한 치주염으로 3개의 임플란트를 진행했던 환자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치아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했고 어떤 치아는 발치와 보존술로 했어요. 이 환자분이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흔들리고 아파요 라고 해서 이 치아 때문에 오셨는데, 이 치아는 보면은 뼈가 이렇게 이미 녹아있죠. 이 부분이 뼈가 완전히 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쪽 뿌리를 보면은 흔들리지도 않고 괜찮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뒤쪽 뿌리를 보면은 발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치아의 표면이 세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살아있는 세포가 하나도 없이 이 주변을 쭉 다 녹였다고 하면은 우리가 치료 후에 다시 뼈가 생길 거냐, 이 관점으로 보면 이 치아는 무조건 발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이 뿌리를 자르던가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가 제일 안 좋은데, 실은 이 환자분은 치주 질환이 심한데 여기만 나쁠 리가 없잖아요. 이 반대편도 안 좋고요, 이쪽 위에도 안 좋고요, 이 어금니 쪽은 다 안 좋다고 보면 되고, 앞니 쪽도 이미 치주 질환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제가 이거 발치해야 됩니다, 이거 못 살립니다, 하지만 다른 치아들은 최대한 저랑 열심히 청소하면서 유지 관리를 잘 해 나가 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임플란트로 갔고, 이 반대편도 일단 잇몸을 열어보는데 치아 뿌리가 갈라진 이 부위가 지금 이미 뼈가 녹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까지 뼈가 이렇게 녹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발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요 아래 거 2개는 하기로 하고, 다른 데는 잇몸 치료를 해서 좀 끌고 가보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치료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CT 상에서 디자인을 한번 해보니까 여기 이제 신경관이 지나가니까 이 신경관은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 치아를 발치하고 이 뒤쪽은 광범위하게 뼈가 녹았지만 이 앞쪽 뿌리 쪽에는 뼈가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근데 뒤쪽 뼈가 너무 광범위하게 녹아있으니까 이 뒤쪽의 뼈 이식을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뽑았더니,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붙어있는 이게 세균막이에요. 세균막. 이 앞쪽 뿌리 쪽에 건강한 뿌리 표면이랑 이 뒤쪽으로 완전히 세균들이 막이 덮여있는 요거는 아무리 여기를 깨끗이 한다고 해도 살아있는 세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뼈가 절대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제 발치를 하는 게 맞았고, 이거를 뽑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청소해야죠. 청소. 이 앞치아도 세균막이 있으니까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이거 발치하고 염증 제거를 완벽하게 해주고, 살점이 나왔잖아요, 뼛속에서.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데다가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고정력 없고 뼈 이식을 이렇게 해준 거고, 여기를 깨끗이 청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이쪽이 가능했다. 염증이 엄청 심했지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케이스이고, 반대편도 한번 살려보려고 잇몸을 열어봤는데 이쪽이 완전히 뼈가 이 뒤쪽으로 완전히 녹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변이 완전히 뼈가 녹아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뽑고 이 남아있는 뼈에서 임플란트 고정력 얻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신경관 지나가는 거랑도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아 같은 경우에도 뽑아봤던 뒤쪽으로 완전히 세균막이 까맣게 있고 그 주변으로 염증 붙어있고 치아 사이에도 완전히 염증으로 덮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발치한 다음에 이 자리에 임플란트 고정력을 이렇게 얻고 뼈 이식하고 여기 청소하고 그거를 해줘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양쪽은 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잇몸을 체크하니까 2주 만에 실밥 뽑을 때 보니까 이 정도 붙었고,
여기 벌려져 있는 잇몸이 한 달 만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깨끗이 잇몸이 치유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치료를 완료를 해드렸는데 잇몸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위쪽이 통증이 있어서 내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플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통증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크라운을 해드렸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삽질을 한 거예요. 삽질을. 그러니까 환자의 통증을 잡아드린 위해서 신경치료 완료하고 괜찮다고 해서 크라운까지 씌워드렸는데 7개월 만에 왔어요. 7개월 만에. 여기 뼈가 완전히 녹아서. 그래서 왜 신경치료가 실패했지? 내가 신경치료를 잘 못했나? 라고 해서 어쨌든 임플란트 진단을 하고 이제 뽑아봤더니 입천장 쪽 뿌리 쪽으로 완전히 세균막이 덮여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쪽 뿌리 쪽에는 멀쩡하니까 입천장 쪽 뼈가 녹은 거를 간과를 한 거죠. 그래서 환자의 통증이 괜찮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살려보려고 한 거고, 여기는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고정력이 못 얻었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하고 발치와 보존수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뼈 이식을 해놓고 뼈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기 위해서 발치와 보존수를 해놓고 이렇게 기다려서 나중에 3개월 뒤에 여기 잇몸이 다 닫히고 여기에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고 잘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 자리에 상악동 수술을 해서 임플란트를 위치를 시킨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중안에 잘 들어가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이렇게 꿰매 놓고 이렇게 상악동 연결해서 임플란트를 잘 해드린 케이스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주염으로 인해서 발치를 했어야 될 것들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살리려고 해도 이 세 개는 이미 뿌리 끝에까지 세균에 의해서 정복됐기 때문에 임플란트로 이렇게 가는 게 맞았고, 실은 이 반대편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불안한데 어쨌든 환자분이 증상도 없고 해서 열심히 잇몸 청소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를 상실하는 것 중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치주 질환이에요. 치주 질환. 똑같은 말로는 뭐 잇몸병 때문에 실은 치아를 엄청 상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잇몸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세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세균과의 싸움. 그래서 이제 세균들과 어떻게 싸울 거냐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이상 결국에는 치아 주변으로 세균들이 자꾸 막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 세균들이 막을 치는 게 결국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치석, 치태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보시면 되세요. 손 씻는 세면대도 청소를 안 하면 미끌미끌한 막이 생기죠. 우리가 하수구 같은 데 보면은 미끌미끌한 뭔가 막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세균들이 바이오필름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치태, 치석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이오필름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치아에도 이 세균들이 자꾸자꾸 본인들의 영역을 넓혀서 이 밑으로 자꾸 가려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가는 이 세균막을 어떻게 제거해 주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실은 제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집에서 양치를 하시고 구강위생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구강위생 관리 못지않게 적절한 시점에 치과에서 세균막 관리를 해야 돼요. 세균막 관리.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결합이 돼야지만이 이 세균막으로 인해서 잇몸병으로 인해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세균막 관리가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세 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가셨잖아요. 제가 세균막이 뿌리 끝에까지 지배된 거를 신경치료를 해봤는데 몇 달 만에 문제가 재발이 돼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치료를 해봤자 한마디로 생명을 조금 연장하는 연명치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세균막이 뿌리 끝에까지 간 치주 질환이 이미 뿌리 끝에까지 침범을 해서 이 부분까지 침범을 했다 그러면 이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뼈가 녹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과감하게 뽑고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해결 방안이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이 세균막을 갖다가 잇몸을 마취해서 긁어내든 잇몸을 벌려서 수술해서 긁어내든 바이오 필름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노력을 반드시 하시는 곳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치과사를 찾아가야지만이 그 관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병으로 인해서
상실할 수 있는 치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꼬집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리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에서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 구독 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